처음에 노코드로 한다고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항상 많이 듣는 말인데 보여주면 됩니다. 자신감. 오늘은 노코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용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코딩과 전혀 관계없는 학과를 졸업하셨는데도 노코드를 이용해서 시그루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셨습니다. 노코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시드 투자도 유치하고 다수의 고객도 유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그루 내에서 리트머스라고 하는 노코드 외주 개발팀을 꾸려서 고객사에게 노코드로 서비스를 제작해주는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용주님과 어떻게 노코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사례가 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노코드로 신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시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던 고객사 분들이 그 업무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노코드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 노코드로 사업을 아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플렉스웍이라는 플랫폼이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 플렉스웍에서는 그 원격 근무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세요. 버블로 100% 버블로 만들었고, 개인 회원들은 서비스에 들어와서 공고들, 기업들이 올린 공고들을 보고 지원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만들어서 지원자들을 관리하고 그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리모트 직업을 위한 원티드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네, 장서라고 해서 장지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그 무덤 같은 거 말하는 네, 거죠? 맞아요.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위치별로 또는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 검색을 해서 장지를 추천받고 또 문의를 해서 그 예약을 하고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것도 되게 좋네요. 이것도 일종의 그 장래의 버티컬의 야놀자 뭐 같은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버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까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버블은 이제 웹 전문으로 만드는 툴인데, 이 웹으로 만든 서비스를 패키징이라는 걸 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사이코드는 어떤 앱이에요? 사이코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심리 상태를 관리하게 해주는 서비스고요. 본인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간단한 심리 검사들도 안에서 진행을 해서 그 본인의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약간 일기같이 네, 기록을 하면 그걸 맞아요. 기반으로 심리 그걸- 상담해주고 체크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군요. 그거는- 굉장히 그 다양하고 좀 신선한 이런 버티컬 플랫폼 아이디어들을 노코드로 직접 구현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두 번째 운영을 효율화하는 관점에서 적용한 케이스들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것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스트 슬립이라는 침대 브랜드 케이스입니다. 먼저 매장이 전국에 30곳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매장에서 그 태블릿으로 지도 웹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직접 그 태블릿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매장 지도 앱을 만들었고요. 그 태블릿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침대가 이 위치에 있는데 어떤 정보지? 보고 싶으면 그 앱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고 이런 서비스. 박물관 이게 큐레이션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네, 맞아요. 서비스군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제 매장의 인원수를 좀 적게 두고도 방문하신 내방 고객들의 안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재미있는 프로젝트는 고객분들과 침대 계약을 할 때 종이로 적으시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노코드로 자동화를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는 회사들이 정말 네,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로 가시적인 결과물로 보여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고객사분들은 진짜 그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뭔가 실제로 몇 시간씩 써서 일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이런 그런 프로젝트들을 노코드로 하면은 아무래도 개발보다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그 외주사 코드 외주사에서 가서 개발해달라고 하시면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뭐 많게는 몇 억까지 비용이 드시는데, 노코드로 하시면은 보통 저희가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 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진행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또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노코드를 좀 알게 되면은 고객께서도 조금 스스로 좀 유지 보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군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리트머스 세일즈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노코드를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업계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 저희가 또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오픈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주님이 이 리트머스라고 하는 노코드 외주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배경에는 원래는 이제 자신이 창업가로서 시그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노코드로 처음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 시그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창업하실 때 왜 노코드로 창업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 시그로 창업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 쇼핑몰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판매 채널,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페24 그런 곳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마케팅도 되게 여러 가지 채널에서 하게 되거든요. 시그로는 이커머스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그로를 창업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대학도 졸업하고 네. 바로 하셨죠? 네, 사실 대학생 때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대단하신데. 졸업하기 전에 했는데 저희 이제 코파운더 분들 중에 이제 저 말고는 다 개발자였어요. 네, 그분들이 오히려 이 버블이라는 노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프론트 개발자 없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쓰게 됐습니다. 아,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네, 했다는 맞습니다. 거였군요. 네, 그건 맞습니다. 몰랐어요. 오히려 개발자분들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설득이 바로 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 시그로에서 노코드 개발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는 아예 리트머스라고 하는 노코드 외주 개발 팀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요 리트머스라고 하는 팀은 왜 만들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그로가 그 사스 서비스다 보니까 개발자가 많잖아요. 네. 사내 개발자가 많으면은 종종 그 주변에서 외주 문의가 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그런 외주들 중에서 노코드로 버블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시장에서 좀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우리가 좀 그 노코드로 개발을 하면은 되게 장점이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리트머스를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이해했는데 리트머스라고 하는 노코드 외주 개발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채용인데요. 아무리 세일즈가 많이 들어와도 이거를 저희가 안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없으면 노코드 개발자들이 없으면은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코드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긴 하죠. 그렇죠. 하는 사람이 없죠. 게다가 전업으로 한다 이런 사람 네. 정말 없죠. 맞아요.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모르시는 기획자분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월급 줘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트라이 했던 거는 대학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한테 이 노코드, 특히 버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그 동아리가 이제 조금 무르익어 갈 때쯤 저희가 거기서 좀 그 인원분들을 채용했죠. 그렇군요. 이제 정말 이 노코드 생태계에 사실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직접 키워가지고 채용하실 정도니까. 지금은 저희가 또 그 채용을 베트남 시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또 베트남 개발자분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고객들을 클라이언트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노코드 개발자를 양성한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저희가 노코드 외주 사업이 결국에 비용 관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그 베트남 개발자분들이 그 인건비가 되게 싸다 보니까 그쪽을 또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 이 베트남의 노코드 개발자를 육성한다는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 있고 한두 명 정도는 진짜 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코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좋게만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우려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불식시키셨어요? 보통 정말 그 처음에 노코드로 한다고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항상 많이 듣는 말인데 보여주면 됩니다. 자신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아. 만들 수 있다. 너 그런 거 원하니?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은 거의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VC도 사실은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로 개발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의 본질, 그 사업이 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면 그 순간부터는
이 서비스를 코드로 개발했는지 어떤 언어로 개발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노코드 하면은 기능 개발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어떤 한계점 같은 거는 실제로 없나요? 있습니다. 있고 이제 크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개발 그 기능의 자유도 도대체 어디까지 개발을 할 수 있냐, 그리고 확장성, 뭐 서비스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뭐 보안성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확장성이라든지 보안성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코드 개발을 해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있긴 한데 초반 지금 단계에서 잘 모르시는 상태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갖춰져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노코드와 코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스펙트럼에 있다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을 나름 추상화한 거기 때문에 코드에 있는 문제가 노코드에도 있고 노코드에 있는 문제가 코드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해결하는지가 핵심이지 노코드냐 코드냐 그 자체의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문과시잖아요. 뭐 무슨 과였죠? 저 수학교육과. 그래 이과네. 그 컴퓨터공학과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개발을 배우는 게 본인 커리어에 괜찮나요? 커리어 이거 망친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처음에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그로에서 공동 창업을 했지만 걸어온 커리어 패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PM을 맡다가 그 다음에는 마케팅을 하다가 지금 또 개발 에이전시를 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리어에 대해서 걱정을 초반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그 커리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어떻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뭔가 내 특출난 그런 그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사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거쳤든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회사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노코드를 제가 많이 또 그 배우고 전파하고 또 많은 서비스들을 외주를 통해서 만들어 드림으로써 저의 문제 해결력이 사실 엄청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해서 커리어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커리어에 대해서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고 좀 생각하고 누가 용준님 보고 이렇게 수학교육과에서 직접 노코드 배워가지고 개발 에이전시까지 운영하는데 누가 문제 해결력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공감하고 응원하고 좀 롤모델이 돼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롤모델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좀 툴을 추천하시고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학습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냥 노코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좀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버블을 접하시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아이맵이나 윅스 같은 그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부터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보셔서 좀 재미를 들리시고 그 다음에 뭔가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버블을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블이 그 노코드에서 사실 끝판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개발을 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버블을 주로 이제 개발하고 계신데 뭐 장점 같은 것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버블을 제외하고는 다른 노코드 툴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제약 사항이 좀 많거든요. 어떤 다른 서비스들을 연동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버블은 그냥 그 하나의 툴로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다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올인원 툴이죠. 저는 이제 버블보다는 조금 더 쉬운 노코드 툴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을 주로 콘텐츠로 하고 있긴 한데 그 역시도 빠르게 실행한다고 하는 노코드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저는 유의미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이든 학습자의 성향과 스타일에 맞고 목표에 잘 얼라인되는 툴을 선택하셔가지고 일단 뛰어내리시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너럴리스트로서 이제 커리어 이어가고 계신 건데 왜 이 노코드에 대해서 들어보시긴 했거나 실제로 안 해보시는 분들이 노코드를 왜 배워야 될까요? 그거 좀 설득 한번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즘 직장인분들이 그 코딩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파이썬 같은 거 좀 배우시고 뭔가 업무 자동화를 뭐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는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코딩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요. 제 친구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했었고요. 코딩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배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노코드를 배우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본인의 문제 해결력을 좀 높이는 방향이잖아요. 뭔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 만들어서 그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드 노코드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코드 오히려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노코드는 본인이 막 코드를 다 짜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훨씬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네. 고수의 선문답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코딩도 배워보고 노코드도 해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효능감과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학습을 좀 지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코드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노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되게 자동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뭔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게 되게 커리어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들을 굉장히 쪼개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실제로 내가 실행해 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해서 이게 워킹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더 투자하고 더 집중해서 하는, 이렇게 가설 검증식 일하기 방식을 제 업무 스타일에 적용하는데 이 노코드가 되게 유의미한 스킬셋이었었고 되게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느껴가. 이런 뭐 유튜브로 홍보대사 역할을 자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소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노코드를 좀 배워보시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그게 회사 일이어도 좋고 사이드 프로젝트여도 좋고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영감을 정영준 님이 주셨기를 바랍니다.